자,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주제는 바로 파동의학입니다. 과학과 영성이 아주 독특하게 결합된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저희가 이게 맞다, 틀리다, 진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려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이 파동의학이라는 게 과연 어떤 논리로 세상을 설명하는지 그 생각의 흐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자는 거죠. 파동의학의 출발점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복잡하게 얽힌 기계일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생생한 에너지로 가득 찬 그런 에너지장일까요? 파동의학은 바로 이 관점의 전환,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펌프나 화학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진동하는 에너지장으로 몸을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두 가지 관점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대비죠? 왼쪽에 있는 게 뉴턴적 신체예요. 이건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개념이죠. 몸을 일종의 생화학적인 기계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아인슈타인적 신체라고 되어 있죠? 네, 그 유명한 공식, E는 mc제곱을 가져옵니다. 이 공식에 따르면 물질은 결국 응축된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 역시 근본적으로는 그냥 에너지 덩어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시각이죠. 좋습니다. 그럼 몸이 에너지라는 이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우주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자, 이제부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파동의학은 틸러 아인슈타인 모델이라는 아주 독특한 우주 지도를 제시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현실 말고 또 다른 현실이 있어서 이 두 개의 세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 그 두 개의 현실이 딱 비교가 되죠. 왼쪽, 양의 시공간이 바로 우리가 발 딛고 사는 물리적인 세계입니다. 여기는 어때요?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게 낡고 흩어지고 무질서해지죠. 이걸 과학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하잖아요. 결국엔 붕괴하고 사라지는 운명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와 동시에 오른쪽에 음의 시공간이라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긴 빛보다 빠르고 모든 게 오히려 점점 더 질서정연해지는, 그러니까 네겐트로피의 법칙이 작용하는 영적인 영역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법칙도 완전 반대고 속도도 다른 이 두 세계가 도대체 어떻게 소통을 할까요? 바로 여기서 델트론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일종의 가상 입자인데요. 이 델트론이 두 세계를 이어주는 메신저, 전령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인간의 의식이나 의도에 반응해서 활성화된대요. 그래서 저쪽 세계의 아주 높은 주파수의 영적 에너지를 우리 몸이 쓸 수 있는 낮은 주파수로 바꿔주는, 말하자면 에너지 변압기 같은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우주 지도에서 다시 우리 몸으로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요, 우리가 만지고 볼 수 있는 이 물리적인 몸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밑에 숨겨진 더 높은 차원의 에너지 장들이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정말 핵심적인 원리인데요. 바로 하향식 인과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현대의학에서는 병의 원인을 세포나 조직 같은 물리적인 차원에서 찾잖아요. 그런데 파동의학은 정반대예요. 질병의 진짜 뿌리는 저 위,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생긴 불균형이 점점 아래로 내려와서 맨 마지막에 우리 육체에 마치 침전물처럼 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 에너지장의 첫 번째 층이 바로 에테르체입니다. 이걸 말하자면 우리 몸의 에너지 설계도, 청사진 같은 거예요. 이걸 설명할 때 자주 드는 예시가 유령의 효과라는 건데요. 살아있는 나뭇잎 일부를 잘라내고 특수 촬영을 해보면 놀랍게도 잘려나간 부분의 에너지 형태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즉, 물리적인 실체가 사라져도 그 형태를 유지하는 에너지 틀, 그게 바로 에테르체라는 거죠. 에테르체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게 바로 아스트랄체입니다. 여긴 우리의 감정, 욕망, 성격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영역이에요. 이 모델에서는요, 우리가 억누른 분노나 풀지 못한 슬픔 같은 감정들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아스트랄체의 일종의 에너지 덩어리처럼 뭉쳐서 에너지 흐름을 딱 막아버린다고 봐요. 그리고 이 막힘이 결국 아래층인 에테르체와 육체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가면
우리의 생각이나 신념 체계가 담긴 멘탈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혼의 목적이나 소위 말하는 카르마 정보가 담겨 있다는 코잘체까지 이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질병이든 건강이든 그 가장 근원적인 씨앗은 바로 이 가장 높은 차원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높은 차원에서부터 내려온 신성한 에너지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 과연 어떻게 처리되고 온몸으로 퍼져나갈까요? 이 세계관은 그 해답을 아주 오래된 지혜, 일종의 영적인 회로도에서 찾습니다. 네, 바로 차크라 시스템입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파동의학에서는 이 차크라를 그냥 막연한 영적 중심지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역할을 하는 에너지 변압기로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높은 차원의 고주파 에너지를 우리 몸의 내분비선이나 신경계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로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표를 보시면 각 차크라가 특정 내분비선과 연결되어 있죠. 예를 들어 심장 차크라에 문제가 생기면 연결된 흉선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적인 배경을 넘어서 실제적인 치료법, 즉 파동요법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중요한 건 이 요법들이 화학 성분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전사라는 아주 독특한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파동요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어찌 보면 가장 놀라운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물이 정모를 기억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냥 H2O 분자가 아니라 물이 마치 액정처럼 작용해서 예를 들어 어떤 꽃이나 보석이 가진 고유한 진동 패턴, 즉 에너지 서명을 그대로 저장하고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라고 보는 거죠. 이 보석 엘릭서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더 와닿는데요. 이건 정말 현대판 연금술 의식 같아요. 그냥 물에 보석 하나 툭 담그는 게 아니죠. 먼저 특정한 에너지를 가진 보석을 고르고 순수한 물에 넣은 다음 햇빛의 양 에너지나 달빛의 음 에너지를 쬐어서 충전시킵니다. 심지어 수정 같은 걸 사용해서 만드는 사람의 치유하겠다는 그 의도까지 증폭시켜서 물에 함께 각인시킨다고 봐요. 정말 흥미롭죠? 자, 그렇다면 이런 요법들을 사용했을 때 치유는 과연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게 될까요? 이 모델에서는 치유를 그냥 증상이 없어지는 걸로 보지 않아요. 아주 질서 있고 예측 가능한 일종의 영적인 정화 여정으로 봅니다. 그 여정의 지도가 바로 헤링의 치유 법칙입니다. 진짜 치유는 그냥 마구잡이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 뚜렷한 방향을 따른다는 거예요. 안에서 밖으로, 위에서 아래로, 중요한 장기에서 덜 중요한 장기로, 그리고 증상이 나타났던 것과 정반대 순서로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오랫동안 앓던 천식이 좋아졌는데 갑자기 피부에 발진이 생긴다. 이걸 병이 악화된 게 아니라 몸의 더 깊은 곳에서 바깥으로 독소가 빠져나가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재미있는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명현 반응. 다른 말로 치유 위기라고 하는데요. 치료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보통 이러면 이거 부작용 아니야? 하고 겁을 먹잖아요. 그런데 이 관점에서는 정반대입니다. 그건 몸속 깊이 억눌려 있던 독소나 감정 찌꺼기들이 드디어 표면으로 올라와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것일 겁니다. 몸을 성전으로, 치유를 구원으로. 이 세계관은 우리 몸을 단순한 생물학적 기계가 아니라 신성한 영혼이 깃든 성전으로 봅니다. 그리고 질병을 치유하는 그 과정은 단순히 아픈 걸 고치는 걸 넘어서서 잃어버렸던 신성함을 되찾는 일종의 구원을 향한 여정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 상징이죠. 자, 오늘 우리는 파동의학이라는 아주 독특한 세계관의 안으로 들어가서 그 내적인 논리를 차근차근 따라가 봤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나니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남네요. 과연 이런 접근법이 인류가 나아갈 건강의 미래를 보여주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과학이라는 옷을 입은 우리 시대의 또 다른 새로운 신화일 뿐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